원장님, 임플란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는 10년째 끄떡없다는데 저는 왜 벌써 임플란트가 흔들리죠? 이게 다 운일까요? 아니면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운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요즘은 수술 자체만 놓고 보면은 대부분 치과들에서 기본 실력은 굉장히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10년 뒤 결과를 가르는 건 수술 당일 한 번의 그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설계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이후 사후 관리까지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잘 심어서 오래간 임플란트랑 몇 년 안 돼서 문제 생긴 임플란트의 차이가 이미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느끼는 기준으로 임플란트가 10년, 20년 뒤에도 멀쩡한 분들의 공통점 3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 품격 치의학 박사 김지영입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10년, 15년이 지나도 별 문제 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 안 돼서 이런 잇몸의 염증, 흔들림, 보철, 파절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 병원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으로 임플란트를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가볼게요. 오래가는 임플란트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설계와 수식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그냥 나사나 박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뼈의 상태, 잇몸 상태, 위아래 치아의 교합 상태, 그리고 주변 치아들 어떻게 살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어디에 어떤 각도로 어떤 크기의 임플란트를 심을지 계획하는 데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비었네? 거기다 하나 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15년 전에 유행하던 어떤 특별한 수식대로 심었던 임플란트들이 요즘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이렇게 실제로 봅니다. 같은 사람 입안에서도 어떤 부위는 15년이 지나도 멀쩡한데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위를 보면은 그 당시 뼈를 얼마나 보강해줬는지, 각도, 위치가 적절했는지, 그때 상황에서 최선의 설계였는지 10년 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임플란트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같은 임플란트가 아니다 이거인 거네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나사처럼 보여도 어디에 어떤 각도로 심겼는지 그 과정에서 뼈와 잇몸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서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빨리 심어주는 그런 병원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심어주는 병원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요?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들으니까 교합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요소, 힘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이게 건축과도 되게 비슷해서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위치, 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합과 보철의 문제들입니다. 많이들 잇몸이 튼튼해야 오래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집안이 튼튼하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첫 번째 조건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몸과 뼈 상태는 괜찮은데 이 교합과 보철 설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일까요? 예시 하나만 들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한 입안에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임플란트는 10년, 15년 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버티고 어떤 임플란트만 계속 나사 풀림 현상이 생기거나 상부 구조물인 보철이 깨지거나 염증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를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씹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 몰리거나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각도, 보철의 모양과 높이가 임플란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씌워주신 모양이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양과 높이가 10년 뒤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래 가게 하려면 어디에 심을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보철을 올릴지, 씹을 때 힘이 어디로 어떻게 분산될지까지 처음부터 같이 계산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위해 부분 교정을 먼저 해서 공간을 정리하고 힘이 덜 무리되게 구조를 바꿔놓고 수술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정은 교정,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따로가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임플란트, 보철, 교합, 교정 및 잇몸 치료까지 한 번에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거를 통합치약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만 잘 심으면 된다가 아니라 입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공통점은 아무래도 관리 쪽일까요? 네, 세 번째는 수술 후 생활 습관과 정기 관리, 그리고 그 과정을 같이 가는 주치의가 있는가입니다. 임플란트가 10년, 15년 잘 버티는 분들을 보면 양치 습관이 좋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꾸준히 사용하셔서 정리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검진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몇 년 안 돼서 문제 생기시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죠. 바빠서 몇 년 동안 치과를 거의 안 오셨다던가 스케일링을 수년간 안 받으셨다던가 이를 너무 세게 악무는 습관, 밤에 이 가는 습관, 그리고 당뇨, 흡연 같은 전신적인 위험 요인, 그리고 잘못된 또 식습관 이런 것들, 너무 단단한 걸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들,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부품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처럼 평생 같이 관리해줘야 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리들은 누가 챙겨줘야 할까요? 환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진료해온 주치의가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10년 전 치료를 누가 했는지, 어떤 회사 임플란트인지, 그때 뼈 이식을 얼마나 했는지, 처음 뼈와 잇몸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기록과 경험을 알고 있는 의사가 있어야 정확한 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냥 이빨이 흔들린다고 해서 꽂고 다시 심자 이게 아니라 10년 전 데이터까지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0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맞겠다를 판단해줄 책임 주치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임플란트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꾸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망가지는 임플란트, 멀쩡한 임플란트 이렇게 딱 갈렸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과감하게 정리해보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임플란트는 처음부터 뼈 상태, 교합, 보철, 설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수술 후에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이 잘 안 되셨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10년, 15년, 20년 잘 버티는 임플란트는 처음 심을 때 진단, 설계, 술식이 잘 되어 있고 힘이 잘 분산되도록 보철과 교합이 잘 잡혀 있고 이후에 환자분과 치과가 함께 같이 관리를 꾸준히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계, 힘, 관리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는 치과냐 아니냐에서 갈리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왜 누구는 망가지고 누구는 멀쩡할까? 라는 질문으로 임플란트의 10년 뒤, 20년 뒤를 가르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 설계와 술식, 교합과 보철 설계, 생활 습관과 정기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실제로 환자분의 임플란트 계획을 하실 때 항상 세 가지를 다 보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죠. 저는 진료를 할 때 오늘 수술만 잘 끝내자가 아니라 이분이 10년, 20년 뒤에도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 이 관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 본인의 생활 습관과 관리 습관을 돌아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치과의 품격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